이르기웨이브의 화제작 브레이킹 서브2 시즌2 진행이 2025년 11월 말로 확정되었다고 한다. 장소는 마교의 본거지라 불리는 목동 종합운동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시즌2 멤버가 확정되었는지는 모르겠다. 시즌1 선수들에 대한 선수 변경이 있다면 간단한 평가와 더불어 시즌2에 어떤 선수가 투입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다. 시즌2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만든 영상임을 미리 밝혀둔다. 자, 그럼 시작해보겠다. 브레이킹 서브2 시즌1 간단 소개. 스톤이 기획한 러닝 프로젝트로 2025년 4월 5일에 진행됐다. 14명의 순수 마스터즈 주자들이 1km 릴레이를 3번 반복해 풀코스 거리인 42.2km를 2시간 이내에 완주하는 것을 목표로 한 프로젝트다. 결과는 안타깝게도 마라톤 2시간의 벽을 깨지 못했다. 프로젝트 현장을 지켜본 이들은 비가 내려 트랙 곳곳에 물웅덩이가 있었고 여기에 매끄럽지 못한 바통 터치까지 겹치면서 성공이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1km를 250 언더로 뛰는 것이 예상보다 훨씬 어려운 도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경기였다고 한다. 이건 마라톤 실력을 다 떠나서 타고난 스피드의 영역이자 동물적인 감각의 영역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시즌1 선수들의 활약과 평가. 1. 원영석. 브레이킹 서브2의 주최자다. 스타성은 물론이고 실력도 검증된 주자다. 행사가 취소되지 않고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시즌2에도 무조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부터 스피드의 강점을 드러냈다. 마라톤 기록이 지금처럼 좋지 않던 시절에도 스피드 하나만큼은 대단했다. 아마 대학 시절 헐떡고개를 질주하면서 스피드를 키운 듯 보인다. 2. 김덕하. 이번 프로젝트의 신스틸러이자 진 주인공이다. 다른 주자들과 비교했을 때 눈에 띌 정도로 탄력과 보폭이 뛰어났다. 3번 달린 기록의 평균이 가장 우수했다. 그가 처음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것은 마스터즈 선수 양성 프로젝트인 팀 언더 아머 엘리트 시즌2를 통해서이다. 그는 이 프로젝트에서 잠재력은 훌륭하나 경기 중 수시로 절제력을 잃고 지르는 습관이 있는 선수로 알려졌다. 때문에 그는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라 불렸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습관은 1km 릴레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했다. 장거리 레이스보다는 중거리 이하 레이스에 특화된 인물이다. 이르기웨이브에서 시즌2의 성공을 목표로 한다면 김덕하 선수를 다시 기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3. 로버트 허드슨. 마스터즈 러너로 활동하고 있지만 기량은 이미 엘리트 수준이다. 5km, 10km 하프풀, 국내 모든 종목을 섭렵하고 있다. 이번에도 참가한다면 가장 든든한 아군이 될 것이다. 4. 김민욱. 김덕하의 뒤를 잇는 다크호스다. 시즌1 명단에 이름을 올렸을 때만 해도 대외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무명 선수였기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하지만 바톤을 전달받고 그의 레이스가 시작되자 모두가 놀랐다. 비교적 작은 키임에도 불구하고 보폭이 크고 탄력이 매우 좋았다. 마라토너로서의 성장이 기대되는 선수다. 5. 김관우. 뒤에서는 좀 밀리긴 했지만 첫 번째 레이스에서 2분 48초를 기록하며 절대 스피드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음을 보여줬다. 14명의 주자들 중 한 번이라도 2분 40초대에 들어온 선수는 김관우 선수를 포함해 5명뿐이다. 2024년 봄 엔듀로 레이스에서 진행한 팀 언더아머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러너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렸다. 언더아머 훈련 때 가장 많이 성장한 선수로 꼽혔다. 최근 부상을 당해 여름 훈련을 거의 못했다고 한다. 6. 오해성. 비록 250 언더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참가자들 가운데 상위권에 오른 선수다. 코로나 이후 본인의 이름처럼 혜성같이 등장한 선수다. 해군 SSU 출신 다이버로 20대 중반의 젊은 러너다. 잼민이상인 얼굴과는 달리 근육질의 탄탄한 몸을 가지고 있다. 달리기 기량 향상을 위해 식단까지 채식으로 바꾸는 등 20대 러너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력을 보여준다. 다만 현재 로드나 트랙보다는 트레일러닝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 울트라 종목에도 도전하는 등 스피드와는 동떨어진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다시 출전했을 때 안정적으로 250 언더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 7. 아는태. 250 언더 달성에 당당히 실패했다. 하지만 매 바퀴마다 가민 수동랩을 누르는 여유는 잃지 않았다. 러닝 입문 초기에는 금왕빵 노지식으로 불리며 단거리 지르기에 최적화된 모습을 보였다. 러닝 구력이 어느 정도 쌓인 뒤부터는 풀코스를 대비하여 지구력 쪽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듯하다. 최근 강원도 정선에서 열린 5000m 대회에서 15분대를 달성하는 등 커리어 하이를 기록 중이다.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원영석이 아니다. 원영석이 빛의 아는테임을 만천하에 공표했다. 다만 일주일 전 하프에서 심박 215를 찍은 사건은 의혹의 여지가 있다. 지금이라도 순수히 시인하라.
신박 215 사건이 밑밥이라는 것을 말이다. 진지하게 팬들이 걱정하고 있다. 최근 그는 병원을 방문했는데 역시나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8. 김진명. 3번의 레이스에서 모두 2분 50초를 약간 넘겼다. 2001년생으로 한국 나이로는 25세다. 마치 고교 육상 선수를 연상케 하는 최상의 신체 조건을 갖추고 있다. 놀랍게도 선출이 아니라고 한다. 의외로 2010년대 말에 러닝을 시작한 상당한 고인물이다. 고등학교 시절에 이미 마스터즈 대회에 출전했다. 고3 때 로드 대회에서 10K 33분대를 기록했다. 대학 입시 준비를 위해 잠시 러닝판을 떠났다가 대학생이 된 후 다시 복귀한 인물이다. 2025년 트랙과 로드 모두 32분대를 기록하여 10K 최강자 반열에 들어섰다. 9. 김보건. 한국인 마스터즈 최강자 중 한 명이다. 안정적인 주법을 구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과거에는 스피드가 하나도 없었으나 정석근 감독을 만나고 많이 개선되었다고 한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이름값에 비해 상당히 부진했다. 2분 55초 안에 간신히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10. 이수훈. 투지는 보여줬지만 명성에 걸맞은 기량은 보여주지 못했다. 다른 주자들과 비교해서 피치는 빠르나 탄성과 보폭은 조금 떨어져 보였다. 과거부터 힘이 좋아 절대 스피드로는 전국 최강이라 불렸다. 본인 역시 이를 아는지 스피드 훈련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김덕하 선수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선수다. 자제력과 체중 감량. 아마 모든 코치들이 그에게 주문한 과제일 듯하다. 몇 달 전에 아킬레스 건염 수술을 받았고 현재는 재활 중이라고 한다. 11. 신정식. 울산을 대표하는 고수다. 과거부터 스피드 하나만큼은 국내 최강자라 불렸다. 스피드로 전국을 호령했다. 풀코스 대회에서 그를 만난다면 초중반에 반드시 거리를 벌려야 한다는 말이 있다. 후반에 접어들면 그와의 스피드 싸움에서 이길 가망이 없기 때문이다. 그 정도로 그는 스피드 하나만큼은 대단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다만 최근 굴러너 합류 후 트레일러닝 대회에 많이 참가해서인지 과거만큼의 스피드는 안 나오는 듯했다. 2025년에도 마찬가지로 UTMB 등 로드보다는 트레일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의 최고령자로 대단한 스피드를 보여줬지만 결과가 아쉽긴 하다. 3번의 레이스 모두 2분 55초를 넘겼다. 12. 송정호. 97라인을 대표하는 선수 중 하나다. 10K 32분대를 뛰는 선수다. 모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 그의 닉네임 신박맨에 걸맞게 강인한 심장을 가진 남자다. 하지만 역시 250으로 1km를 미는 건 부담이 된 모양이다. 한 번도 2호 안에 들어오지 못하며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과거 체중이 90kg이 넘었다고 한다. 달리기를 하여 체중 감량에 성공하였고 본인의 재능도 찾게 되었다고 한다. 사실 마스터즈 초고수 중에 이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상태에서 심장과 내장 기관도 큰 몸을 유지하기 위해 커져 있었는데 살만 빠지고 나머지 장기들은 크기를 유지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단련된 몸을 갖게 된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예상해본다. 13. 김승우. 폭발적인 탄력과 스피드의 강점을 보이는 선수다. 하지만 역시 그의 실력으로는 이 프로그램을 소화하기엔 무리였다. 마지막에는 예상치 못한 추위에 상당히 고생했다고 알려져 있다. 2024년 작년 한 해 동안 SNS를 뜨겁게 달군 선수였다. 상탈하고 야생마처럼 235 페이스로 질주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유년 시절 육상 선수로 활동했다고 한다. 잘생긴 얼굴과 조각같은 몸을 가졌으며 1999년생으로 나이까지 어려 마스터즈 특급 유망주로 알려져 있다. 인스타에 올린 상탈질주 릴스가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아 현재 그는 팔로워 19만 명을 거느린 스타가 됐다. 14. 이상준. 코로나 이전에 러닝을 시작한 사람이라면 이 선수의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당시 본명으로 불리기보다는 미친개 또는 크레이지 독을 줄여 크독이라고 많이 불렸다. 쌉고수들의 크루였던 팀 라온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최근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으나 원영석의 강력한 추천으로 시즌1에 합류했다고 한다. 전성기였던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원영석을 압도할 만큼 강한 주자였으나 아쉽게도 그 후로는 운동을 꾸준히 이어가지 못한 듯하다. 시즌1 출전 당시 그는 원영석을 이기기 위해 나섰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결과는 모두가 알고 있듯이 쉽지 않았다. 시즌1 이후 그가 어떤 훈련을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시즌1 때와 같은 기량이라면 기용 여부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만약 새로운 멤버를 투입한다면 1. 이병도. 일단 첫바다는 시즌1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 많은 이들의 아쉬움을 샀던 갓병도 선수다. 과거부터 마스터즈 스피드의 제왕이라 불렸다. 그는 본인과 비슷한 실력의 주자들과
400m 인터벌 훈련을 하면 늘 도중에 나가 떨어졌지만 스피드 대결에서는 단 한 번도 뒤처진 적이 없었다고 한다. 다만 그는 최근 몇 년간 풀코스와 산악 달리기에 집중해왔다. 지구력은 한층 좋아졌지만 스피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을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2025년 현재도 1000m 2분 50초 언더는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이병도 선수는 이미 섭외가 끝난 상태일지도 모른다. 2. 심진석. 2025년 여름 마스터즈를 강타했던 낭만 러너 심진석이다. 이 사람은 그냥 풀코스 대회에 참가해서 초반 1km를 250 페이스로 뛰는 무시무시한 사람이다. 1km씩 3번을 뛰어 평균 기록 250 언더를 달성하는 것은 그에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시즌2에 참가만 한다면 최소한 1인분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즘 가장 핫한 인물인 만큼 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어 화제성 측면에서도 강점을 지니고 있다. 다만 이르게웨이브가 추구하는 분위기에 어울리는 인물인지는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3. 박경민. 런치 강의의 신성이다. 최근 폼이 대단하다. 10K 대회에 참가하여 원영석과 김진명을 누르고 우승했다. 마라톤에 최적화된 몸과 심상치 않은 관상을 가졌다. 지난 8월 배 선수와 함께 참가한 트레드밀 대회에서 무려 속도 25로 1000m를 밀어버리는 괴력을 과시하며 팀의 우승에 기여했다. 만약 시즌2에 참가한다면 다크호스가 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 4. 홍범석.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는 선수다. 현재 하이록스 선수로 활동 중이며 종목 특성상 시즌2에 참가한다면 큰 활약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하이록스는 8개의 기능성 운동 사이에 1km 달리기를 섞어 진행하는 종목이다. 자체적으로 진행한 1000m TT 결과 2분 45초를 기록했다. 다만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1km 달리기 3번을 모두 250 언더로 끊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싶다. 절대 스피드는 충분히 갖췄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회복력이 받쳐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또한 하이록스 경기에서 1km 달리기를 자주 하긴 하지만 브레이킹 서브2에서 필요로 하는 빠른 속도로 달리지는 않는다.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시즌2에 참가한다면 프로젝트의 화제성을 높이는 데 있어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5. 김상원. 97라인의 폭격기라 불린다. 다른 97년생 강자들에 비해 풀코스 기록은 다소 떨어지지만 절대 스피드만큼은 최고로 알려져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중거리 대회에 종종 출전하였으며 굉장한 활약을 했다. 비오는 날 트랙에서 1000m를 2분 43초에 주파하였다. 나이가 어린 만큼 신체 회복 속도도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해병대 장교로 복무 중이라 알려져 있다. 근무지 변경이 잦은 탓에 참가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섭외가 가능하다면 무조건 1인분은 할 것이다. 6. 마성민. 호남권 역대 최고의 마스터즈 스타다. 전성기 때 3km를 트랙에서 9분 8초에 뛰었다. 스피드와 심폐지구력 모두 최상급인 선수로 알려져 있다. 다만 긴 부상에 시달렸기에 현재 과거의 폼을 얼마나 끌어올린 상태인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7. 유문진. 시즌1에 출연하지 않아 많은 팬들이 아쉬워했다. 지구력에 비해 절대 스피드는 떨어진다는 평이 많다. 다만 지구력에 비해 스피드가 약하다는 것이지 스피드가 전혀 없는 유형은 아니다. 애초에 스피드 없이 어떻게 2파를 하겠는가? 본인도 이러한 평가를 의식했는지 최근에는 트랙에서 스파이크화를 신고 스피드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고 한다. 8. 박한두솔. 2km TT를 5분 40초대에 들어올 만큼 스피드에 강한 주자다. 이병도 선수와 마찬가지로 5000m, 1000m에는 약한데 의외로 풀에는 강한 주자다. 코로나 시절 역전 경기, 트랙 경기에 여러 차례 출전했고 그때마다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쳤다. 2023년 커리어 하이를 찍었고 2024년 한 해는 달리기를 쉰 것으로 보인다. 2025년 MBX팀에 다시 합류하여 재기를 꿈꾸고 있다고 한다. 여자 선수 투입. 최경선 선수가 남긴 댓글에 시즌2에서 기다리겠다고 답글을 달았다. 관중석으로 모실 것인지 트랙 위로 모실 것인지는 아직 모르겠다. 여자 엘리트 선수가 한두 명 정도 투입되어도 재밌을 듯하다. 이상이다. 그 외에 바통 터치나 뉴트리션, 회복 방법 등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으나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겠다. 아 그리고 아쉬운 부분. 이런 개꿀잼 이벤트를 생중계하지 않는 건 죄악이다. 시즌2는 꼭 생중계를 해줬으면 좋겠다.